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특별합니다. 2025년,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AI 반도체를 둘러싼 한미 관계에 숨겨진 진실을 담았습니다. 한 사람의 편견이 어떻게 두 나라의 운명을 바꿀 뻔했는지, 그리고 그 편견을 깨뜨린 용기가 어떻게 새로운 미래를 열었는지를 생생하게 그려냈습니다. 특히 40에 60대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깊이 공감하실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했습니다. 챗GPT, 삼성 갤럭시, SK 하이닉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이 모든 기술들 뒤에 숨겨진 놀라운 진실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구독은 무료이고 좋아요 한 번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트럼프 타워의 진실이라는 제목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2025년 트럼프 2기의 강경파. 안녕하세요. 저는 로버트 체이스입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 수석 졸업 후 골드만삭스 파트너를 거쳐 트럼프 2기 행정부 무역고문이 된 52세 미국인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AI 시대 2025년, 한 나라에 대한 편견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그 편견을 깨뜨린 것이 두 나라의 미래를 어떻게 바꾸었는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2025년 3월 15일 오후 4시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 로버트, 이번엔 정말 제대로 해보자.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중국 놈들이 AI로 우리를 추월하려는데 이걸 그냥 둘 순 없어.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3개월간 준비한 중국 완전 봉쇄를 위한 AI 반도체 관세 150% 부과 계획을 발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대통령님, 챗GPT와 AI 붐으로 반도체가 새로운 석유가 된 지금, 우리는 절대 패권을 잃어선 안 됩니다. 한국도 예외 없이 포함시켜야 합니다. 삼성이니 SK하이닉스니 하는 회사들이 우리 기술을 베껴서 세계 시장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좋아. 그럼 언제부터 시행하나? 다음 주부터 발표하겠습니다. 관세율 150%, 어떤 예외도 없습니다. 집무실을 나서며 저는 승리감에 도취되었습니다. 드디어 미국이 AI 시대의 절대 강자임을 전 세계에 보여줄 때가 온 것입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에 앉자마자 비서 매건이 다급히 들어왔습니다. 체이스 고문님, 한국 대사관에서 긴급 면담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한국? 역시 벌벌 떨고 있구나. 면담 요청자가 김민준 공사라고 하는데 하버드 동기라고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김민준, 20년 전 하버드에서 도서관 구석에서 조용히 공부하던 그 한국인 학생? 하하, 그 친구가 지금 대사관에서 일한다고? 내일 오후 2시에 약속 잡아줘. 오랜만에 옛 친구도 만나고 한국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인지 확인해보자. 그날 저녁 포토맥 강이 보이는 펜트하우스에서 아내 사라와 만찬을 했습니다. 여보, 오늘 정말 역사적인 날이었어. 드디어 AI 시대에 미국이 절대 패권을 차지할 길이 열렸어. 16살 아들 제이슨이 아이폰으로 챗GPT를 사용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빠, 그럼 내 아이폰도 느려지는 거야? 친구들이 삼성 갤럭시가 AI 성능 더 좋다고 하던데. 뭔 소리야? 아이폰이 세계 최고지. 삼성 같은 건 우리 기술 베낀 짝퉁이야. 하지만 요즘 AI 시대엔 메모리가 중요하다던데. 삼성 메모리가. 제이슨, 그런 헛소리 믿지 마. 미국 기술이 세계 최고야. 하지만 아들의 의문스러운 표정이 저를 살짝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서도 흥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2025년 AI가 모든 걸 바꾸는 시대에 미국이 다시 세계의 왕이 될 기회였습니다. 모든 아시아 국가 예외 없이 150%다. 다음날 아침 월스트리트 저널을 읽으며 더욱 확신이 들었습니다. 삼성전자 AI 메모리 시장 점유율 70% 돌파.
SK하이닉스, 엔비디아와 HBM 독점 공급 계약, 한국, 글로벌 AI 반도체 생태계의 핵심으로 부상. 저런 허위 과장 광고들 좀 봐. 한국이 AI 반도체의 핵심이라니 말도 안 돼. 백악관에 도착해서 관세 부과 대상 리스트를 재점검했습니다. 중국 1순위, 한국, 대만 순서. 예외는 절대 없다. 점심시간 동료들과의 식사에서도 화제는 이것이었습니다. 로버트, 드디어 아시아 놈들이 AI로 설치는 걸 막을 수 있겠네. 특히 한국 놈들이 엔비디아한테 메모리 팔아서 떼돈 버는 거 정말 보기 싫었거든. 삼성이니 SK니 하는 회사들이 마치 자기들이 AI 혁신을 이끄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어. 그 순간 내일 만날 김민준이 생각났습니다. 20년 전 그 조용하던 한국인 학생이 얼마나 절망적인 표정으로 도움을 요청할지 궁금했습니다. 오후 대통령 제보고에서 트럼프가 물었습니다. 한국 놈들 반응이 어떤가? 벌써 대사관에서 면담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완전히 당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하하, 예상대로군. 제대로 혼내주자. 그날 저녁 서재에서 하버드 시절 앨범을 꺼내 김민준을 찾았습니다. 여전히 평범해 보이는 동양인 얼굴이었습니다. 마이클 김. 지금쯤 얼마나 당황하고 있을까? 내일이면 모든 게 명확해질 것이었습니다. AI 시대에도 한국이 얼마나 미국에 의존적인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큰 권력을 가졌는지 확인할 기회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재회. 2025년 3월 16일 오후 2시 백악관 루즈벨트룸. 저는 일부러 10분 늦게 들어갔습니다. 심리적 압박감을 주기 위한 계산된 행동이었습니다. 미안, 마이클. 트럼프 대통령과 긴급 AI 정책 회의가 있어서.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20년 전 기억 속에 왜소하고 조용했던 김민준이 아니었습니다. 키가 훨씬 커 보였고 맞춤 제작된 네이비 정장이 완벽했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눈빛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로버트, 정말 오랜만이야. 김민준이 일어서며 완벽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20년이 지났는데도 그대로네. 여전히 잘생겼어. 제가 예상했던 절망적인 구걸자가 아니라 마치 비즈니스 파트너를 만나러 온 것 같은 자신감이었습니다. 편하게 민준이라고 불러도 돼. 우리 사이잖아. 김민준이 태블릿을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로버트, 하버드 때처럼 여전히 야심만만하구나. 트럼프, 이기 무역 고문이라니. 뭐, 열심히 살다 보니까. 그런데 자네는 어떻게 외교관이 됐나? 지금은 AI 반도체 통상 전략을 총괄하고 있어. 김민준이 태블릿을 켰습니다. 로버트, 혹시 챗GPT 많이 써? 당연하지. 요즘 누가 안 써? 그럼 클라우드는? 그것도 써봤어. 왜? 김민준이 화면을 저에게 돌려보였습니다. 이 두 AI가 학습하고 추론하는데 필요한 메모리가 뭔지 알아? HBM이라고 하는 고대 역폭 메모리야. 저는 그런 용어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이 HBM을 전 세계에서 만들 수 있는 회사가 딱 두 곳이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갑자기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현재 전 세계 HBM 시장 점유율이 삼성 50%, SK하이닉스 45%야. 나머지 5%가 미국 마이크론이고. 그럼 챗GPT나 클라우드 같은 AI들이 전부 한국산 메모리로 돌아가고 있어. 뿐만 아니라 엔비디아, H100, H200 같은 AI 칩들도 마찬가지야. 저는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냥 메모리 아닌가? 진짜 중요한 건 칩 설계 기술이지. 김민준이 다음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로버트, 혹시 엔비디아 젠슨 황 CEO가 작년에 한국에 와서 뭐라고 했는지 알아? 글쎄, 삼성전자를 방문해서 한국 없이는 AI 혁신이 불가능하다고 공개 발언했어. 그리고 SK하이닉스와는 차세대 HBM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 지금까지 제가 알던 상식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설마 엔비디아가 한국 회사에 의존한다고? 의존이 아니라 파트너십이야. 로버트, 이게 2025년
AI 시대의 현실이야. 미국이 AI 소프트웨어와 칩 설계를 담당하고 한국이 핵심 메모리와 제조를 담당하는 거지. 그렇다면 우리가 관세를 부과하면 오픈AI, 챗GPT가 멈춰. 안트로픽 클라우드도 멈춰. 구글 제미니도 마찬가지고. 김민준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AI들이 한국산 HBM 메모리로 돌아가고 있거든. 저는 갑자기 목이 말랐습니다. 대안은 없나? 미국에서도 만들 수 있는 거 아닌가? HBM 기술은 정말 어려워. 삼성이 10년, SK하이닉스가 8년간 투자해서 겨우 만들어낸 기술이야. 마이크론도 이제 겨우 양산 시작했는데 품질이나 수율이 한국 회사들에 비해 한참 떨어져. 그런데 왜 이런 중요한 정보를 아무도 나에게 말해주지 않았지? 아마 다들 모르고 있을 거야. AI 붐이 일어난 게 겨우 2년 전이잖아. HBM이 이렇게 중요해진 것도 챗GPT가 나온 이유야. 김민준이 화제를 돌렸습니다. 로버트, 혹시 하버드 때 우리가 함께했던 프로젝트 기억해? 글로벌 기술 변화 분석 프로젝트 말이야. 그때의 기억이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김민준은 항상 남들이 놓치는 세부 사항을 찾아내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때 내가 말했잖아. 진짜 변화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난다고. 지금이 바로 그런 순간이야. AI 혁명의 진짜 핵심은 화려한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그걸 돌리는 메모리야. 김민준의 태도가 너무나 여유로웠고 마치 이미 모든 걸 계산해 놓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자네가 말하고 싶은 게 뭔가? 일주일만 시간을 달라. 내가 준비한 자료들을 보고 나서 결정해도 늦지 않을 거야. 무슨 자료? 한국이 AI 시대에 얼마나 중요한 파트너인지에 대한 팩트들. 그리고 관세 폭탄이 오히려 미국에게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증거들.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옛 친구의 부탁을 거절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좋아. 일주일 줄게. 하지만 내 결정이 바뀔 거라고 기대하지는 마. 김민준이 일어서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 로버트. 분명히 놀라게 될 거야. 그가 나가고 나서도 저는 한동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김민준의 자신감, 그가 내놓은 구체적인 데이터들, 그리고 HBM이라는 생소한 기술에 대한 이야기. 설마 내가 뭔가 크게 놓치고 있는 건 아니겠지? 숨겨진 AI 반도체 의존도.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저는 김민준이 언급한 HBM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구글에서 HBM 메모리 AI라고 검색했더니 놀라운 결과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엔비디아 H100 AI 칩, 삼성 HBM3 메모리 탑재, 오픈AI, 한국산 HBM 없으면 챗GPT 서비스 중단 위기, SK하이닉스, 차세대 HBM4로 AI 메모리 시장 선점. 제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들을 왜 아무도 저에게 브리핑하지 않았던 걸까요? 다음날 아침, 저는 급하게 실리콘밸리 출장을 결정했습니다. 김민준의 말이 정말인지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2025년 3월 18일,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도착한 저는 곧바로 펠로알토로 향했습니다. 첫 번째 방문지는 오픈AI 본사였습니다. 로버트, 갑자기 무슨 일이야? 오픈AI의 CTO 미라 무라티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미라, 솔직히 물어볼 게 있어. 챗GPT가 한국산 메모리에 의존하고 있다는 게 사실인가? 미라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로버트, 이건 기밀인데. 맞아. 챗GPT-4와 GPT-5 모델. 학습과 추론에 사용되는 메모리의 80% 이상이 삼성과 SK하이닉스 제품이야. 왜 그런 중요한 걸 우리 정부에 알리지 않았어? 알릴 필요가 있었나? 이건 단순한 부품 조달 문제였는데 갑자기 정치적 이슈가 될 줄은 몰랐어. 미라가 답답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로버트, 설마 한국에 관세 부과하려는 건 아니지? 그럼 우리 회사 망해. 두 번째 방문지는 엔비디아 본사였습니다. CTO 빌 달리를 만났습니다. 빌, 엔비디아 AI 칩에서
한국산 메모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야? 로버트, 그런 민감한 정보를 국가안보 차원에서 묻는 거야. 정확히 말해줘. 빌이 한참 고민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H100과 H200 칩에 들어가는 HBM은 100% 한국산이야. 삼성이 60%, SK하이닉스가 40% 공급하고 있어. 100%라고? 미국의 마이크론도 HBM을 만들지만 아직 품질이 우리 기준에 못 미쳐. 솔직히 말하면 한국 회사들 없으면 우리 AI 칩 사업 자체가 불가능해. 세 번째로 방문한 곳은 구글 본사였습니다. AI 담당 부사장 제프 딘과의 미팅에서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프, 구글 제미니도 한국 메모리에 의존하고 있나? 당연하지. 현재 우리 데이터 센터에 있는 AI 칩들의 메모리는 거의 다 삼성이나 SK 제품이야. 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의존도가 높아질 거야. HBM사, HBMO 같은 차세대 메모리는 한국 회사들만 만들 수 있거든. 대안은 없나? 있긴 해. 하지만 최소 3에 4년은 걸릴 거야. 그것도 한국 회사들이 기술 발전을 멈춘다는 가정하에서 말이지. 제프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로버트, 설마 한국의 관세 폭탄 터뜨리려고 하는 건 아니지. 그럼 미국 AI 산업 전체가 후퇴할 텐데. 마지막으로 방문한 메타 본사에서 AI 연구소장 얀 르쿤과 대화했습니다. 얀, 정말 솔직하게 말해줘. AI 발전에서 한국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로버트, 이렇게 생각해봐. 자동차에서 엔진이 중요한가, 연료가 중요한가? 둘 다 중요하지. 맞아. AI에서 미국은 엔진을 만들고 한국은 연료를 공급하는 거야. 더 정확히 말하면 한국이 공급하는 HBM은 일반 연료가 아니라 로켓 연료야. 이게 없으면 AI는 절대 지금 수준에 도달할 수 없어. 저는 완전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실리콘밸리의 모든 AI 거대 기업들이 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없이는 AI 혁명이 불가능하다고. 그날 저녁 샌프란시스코 호텔에서 저는 김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준아, 나야. 로버트, 무슨 일이야? 실리콘밸리에 와서 확인해 봤어. 자네 말이 모두 사실이더군. 김민준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놀랐지? 솔직히 충격이야. 왜 이런 중요한 정보를 우리 정부 누구도 모르고 있었을까? AI 붐이 너무 빨리 일어났어. 2년 전만 해도 HBM 같은 건 틈새 시장 제품이었는데 갑자기 AI 혁명의 핵심이 되어버린 거야. 로버트, 이제 이해하겠지? 2025년은 2018년과 완전히 다른 세상이야. 저는 호텔 창밖의 샌프란시스코 야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관세 정책을 재검토해야겠군. 아직 성급해. 내일 한국에 와봐. 진짜 현장을 보고 나서 결정해도 늦지 않을 거야. 저는 잠깐 망설였지만 지금까지의 충격적인 발견들을 생각하면 더 정확한 정보가 필요했습니다. 좋아. 내일 한국으로 가겠어.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긴급 보고를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하게 보고하기보다는 한국 현장을 직접 확인한 후에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기 전까지 계속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내가 한국에 대해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던 건가? 다음 시퀀스를 이어서 작성하겠나요? 제시도. 아주 훌륭해. 이제부터 8시퀀스까지 멈춤 없이 가죠. 꼭 2500자 내외로 부탁해. 편집. 한국 AI 반도체 현장 목격. 2025년 3월 19일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김민준이 저를 마중 나왔습니다. 로버트, 긴 비행이었을 텐데 고생했어. 민준아, 솔직히 아직도 믿기지 않아. 한국이 정말 AI 혁명의 핵심이라니. 김민준이 차를 타며 말했습니다. 직접 보면 믿어질 거야. 오늘은 평택 삼성 반도체 공장부터 가보자. 차가 경기도 평택으로 향하는 동안 김민준이 한국의 반도체 역사를 설명했습니다. 로버트,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알아? 1980년대쯤? 1983년이야. 삼성이 64K DRAM 개발에 성공한 게 시작이었어. 그때 일본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독점하고 있었는데 삼성 이병철 회장이 반도체를 하지 않으면 삼성의 미래가 없다며 회사 전 재산을 걸고 시작한 거야. 평택 삼성 반도체 공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축구장 50개를 합친 것보다 큰 거대한 건물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여기가 세계 최대 반도체 생산 단지야. 공장장 이재현 상무가 저를 안내했습니다. 하루에 생산되는 반도체가 전 세계 스마트폰의 30%에 해당해요. 클린룸에 들어가기 위해 방진복을 입는 동안 이 상무가 설명을 계속했습니다. 여기서 만드는 게 바로 HBM이에요. 현재 HBM3를 대량 생산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HBM4 양산에 들어갑니다. 클린룸 안으로 들어갔을 때의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축구장 크기의 공간에 수십 대의 거대한 장비들이 빈틈없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이 장비 하나가 200억 원이에요. 네덜란드 ASML에서 만든 EUV 장비입니다. 전 세계에 100대밖에 없는데 그중 절반이 이 공장에 있어요. 생산 라인에서 직접 HBM 메모리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실리콘 웨이퍼 위에 수백 개의 층을 쌓아 올리는 과정이 마치 예술 작품 같았습니다. 이 HBM 하나에 1024개의 메모리 칩이 수직으로 쌓여 있어요. 머리카락 굵기의 1만 분의 1 크기로 회로를 만드는 겁니다. 이런 기술을 어떻게 개발한 거죠? 10년간 3조 원을 투자했어요. 연구진만 2만 명이고 매일 24시간 365일 돌아가는 공장이에요. 다음으로 방문한 화성 SK하이닉스 공장에서는 더욱 놀라운 기술을 보았습니다. 기술 담당 박성호 상무가 시제품을 보여주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HBM4는 세계 최초예요. 이 작은 칩 하나가 1TB 용량이에요. 스마트폰 256개분의 저장 공간이죠. 1TB라고요? 네. 그리고 데이터 전송 속도는 현재 HBM3보다 2배 빨라요. 이게 바로 차세대 AI가 필요로 하는 메모리예요. GPT-6 클라우드-4 같은 모델들은 이런 메모리 없이는 구동이 불가능합니다. 오후에는 용인에 있는 삼성종합기술원을 방문했습니다. 극비 연구소였습니다. 연구소장 김태영 박사가 특별한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차세대 NPU입니다. Neural Processing Unit의 줄임말이죠. 기존 CPU나 GPU보다 AI 연산을 1000배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칩이에요. 손톱만한 크기의 칩이었지만 그 안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기술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칩 하나로 ChatGPT 수준의 AI를 실시간으로 구동할 수 있어요. 스마트폰에서 클라우드 연결 없이도 말이죠. 실제로 시연해보니 인터넷 연결을 완전히 차단한 스마트폰에서 ChatGPT급 AI가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이런 기술이 언제부터 가능했던 거죠? 올해 초부터 시제품이 나왔어요. 내년부터는 대량 생산에 들어갈 예정이고요. 다음으로 본 것은 양자 컴퓨팅 연구실이었습니다. 여기는 양자 AI 칩을 개발하는 곳이에요. 기존 AI보다 100만 배 빠른 연산이 가능한 차세대 기술이죠. 연구실 한가운데에는 절대영도 근처까지 냉각된 거대한 장비가 있었습니다. 현재 256큐비트까지 구현했고 내년에는 1000큐비트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저는 완전히 압도당했습니다. 이런 첨단 기술을 한국에서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것은 뇌 신경 모방 칩 연구실이었습니다. 인간의 뇌를 모방한 뉴로모픽 칩을 개발해요. 인간의 뇌처럼 학습하고 기억하는 AI 칩이죠. 연구팀장 이소영 박사가 시제품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칩은 스스로 학습해요. 사용자의 패턴을 분석해서 점점 더 똑똑해지죠. 실제 시연에서 칩이 제 얼굴을 인식하고 목소리를 학습하더니 몇 분 만에 제 행동 패턴까지 예측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인간 수준의 AGI를 만드는 거예요.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인간처럼 생각하고 판단하는 AI 말이죠. 연구소를 나오며 저는 완전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지금까지 본 것들은 SF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기술들이었습니다. 민준아, 이런 기술들이 정말 실현 가능한 거야? 이미 실현되고 있어. 다만 아직 공개하지 않았을 뿐이지. 로버트, 이제 이해하겠지? 한국이 왜 AI 시대의 핵심인지. 그날 저녁 한강공원을 산책하며 김민준이 말했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미국을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걸 이제 알겠지? 어떤 분야에서는 한국이 미국보다 앞서 있어. 특히 메모리 반도체와 제조 기술에서는 확실히 그래.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 것들은 미국에서도 보지 못한 첨단 기술들이었습니다. 그럼 한미 관계를 어떻게 봐야 할까? 경쟁자가 아니라 파트너로 봐야 해. 미국은 소프트웨어와 알고리즘이 강하고 한국은 하드웨어와 제조가 강해. 서로 보완하면 최강의 조합이 될 수 있어. 다음 시퀀스를 이어서 작성하겠나요? 개인사와 국가 이익의 교차점. 2025년 3월 21일 아침, 김민준이 저를 특별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오늘은 좀 다른 곳에 가보자.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차가 향한 곳은 서울 용산구에 있는 작은 카페였습니다. 여기가 뭔 특별한 곳이야? 내가 하버드 가기 전에 아르바이트 했던 곳이야. 그때는 미국 유학 갈 돈도 없어서 2년간 여기서 일하며 돈을 모았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김민준이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다는 건 전혀 몰랐습니다. 카페에 앉아 김민준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로버트, 사실 나는 너와 달리 엄청 가난한 집에서 자랐어. 아버지는 공장 노동자였고 어머니는 식당에서 설거지하며 생계를 유지했지. 하버드 갈 때도 장학금과 대출로 겨우 갔어. 그런데 기억해? 하버드 2학년 때 내가 나한테 한 말. 저는 갑자기 불안해졌습니다. 글로벌 경제학 수업 후에 너희들끼리 대화하는 걸 우연히 들었어. 한국 같은 나라는 절대 인류가 될 수 없어. 아시아 국가들은 그냥 미국을 따라 하기만 하는 거야. 이렇게 말했잖아. 저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런 말을 했던 기억이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민준아, 그건 사과할 필요 없어. 오히려 고마워. 그 말을 듣고 정말 화가 났어. 하지만 그 분노가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 그때부터 결심했어. 언젠가는 한국이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다는 걸 증명해 보겠다고. 잠깐 후 김민준이 스마트폰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로버트, 이거 내 아들 제이슨이지? 화면에는 제이슨이 올린 인스타그램 게시물이 있었습니다. 제이슨이 갤럭시 S25로 AI 그림을 그리는 영상이었습니다. 어떻게 내 아들을. 공개 계정이야. 그런데 재미있는 게 제이슨이 사용하는 모든 기기가 한국산이더라. 갤럭시 스마트폰, 삼성 모니터, LG 냉장고, 심지어 테슬라 차에도 삼성 배터리가 들어가 있어. 저는 아이러니를 느꼈습니다. 제가 한국을 적대시하려고 했는데 정작 제 아들은 한국 기술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봐. 김민준이 다른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미국 국방부 내부 자료야. 작년에 의회에 제출된 공개 보고서에서 발췌한 거야. 자료에는 놀라운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F-35 전투기에 들어가는 반도체 부품의 60%가 한국산이야. 삼성과 SK하이닉스 제품이야. 뿐만 아니라 미국 핵잠수함의 소나 시스템, 이지스 구축함의 레이더 시스템. 모두 한국산 반도체가 들어가 있어. 저는 완전히 충격받았습니다. 미국의 최첨단 무기 체계가 한국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니. 그럼 우리가 한국에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 국방력에 치명타를 입히는 거야. 중국을 견제하려다가 오히려 미국이 약해지는 거지. 오후에 김민준이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로버트, 내가 타고 온 에어포스1에도 한국 기술이 들어가 있어. 대통령 전용기의 통신 시스템과 항법 장치에 삼성 반도체가 들어가 있어. 그리고 백악관의 보안 시스템에도 한국 기술이 사용되고 있어. 저는 완전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미국의 핵심 시설들이 모두 한국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 민준아, 그럼 정말로 한국 없이는 미국도 제대로 운영될 수 없는 거네?
정확해. 마찬가지로 한국도 미국 없이는 안 돼. 이게 바로 상호 의존 관계야. 적이 아니라 운명 공동체인 거지. 그날 저녁, 김민준과 함께 서울 시내를 드라이브했습니다. 강남대로를 지나며 저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거리 곳곳에 AI 기술이 적용된 시설들이 가득했습니다. 저기 봐. 신호등도 AI로 제어돼. 교통 상황을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신호 시간을 조절하는 거야. 정말로 신호등이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역의 스크린도 모두 AI야. 승객의 나이와 성별을 분석해서 맞춤형 광고를 보여주는 거지. 그리고 저기 보이는 건물들의 에너지 관리도 모두 AI로 해. 건물 안의 온도, 습도, 조명을 AI가 자동으로 조절해서 에너지를 30% 절약하고 있어. 저는 점점 한국의 기술력에 경탄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들른 곳은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였습니다. 여기서 진행되고 있는 AI 패션쇼를 보았습니다. AI가 디자인한 옷들이야. 사람의 체형과 취향을 분석해서 맞춤형 옷을 디자인하는 거지. 무대 위에서 모델들이 입고 나오는 옷들은 정말 예술 작품 같았습니다. 이 모든 게 한국 AI 기술로 만들어진 거야. 패션 디자인부터 제조, 마케팅까지 모든 과정이 AI로 이루어져. 패션쇼가 끝나고 조용한 바에서 마지막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로버트, 이제 이해하겠지? 한국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진짜 이유가 뭘까? 한국인의 DNA 때문인 것 같아. 한흔이라는 감정이야.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IMF. 우리는 절망할 때마다 더 강해졌어. 특히 반도체는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생존 본능이야. 그리고 한국인들은 완벽주의자들이야. 99%로는 만족하지 않고 99.99%를 추구해. 이런 완벽주의가 세계 최고 품질의 반도체를 만들어낸 거야. 로버트,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하고 싶어. 한국과 미국은 경쟁자가 아니라 파트너야. 서로의 강점을 합치면 어떤 나라도 이길 수 없어.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3일간 한국에서 본 것들이 제 인생관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정책 전환의 순간. 2025년 3월 22일, 인천공항에서 워싱턴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계속 고민했습니다. 김민준과의 마지막 대화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로버트, 미국으로 돌아가서 힘들 텐데 괜찮겠어?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는 게 쉽지 않을 거야.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본 것들, 실리콘밸리에서 들은 증언들, 모든 것이 명확한 팩트였습니다. 워싱턴 D.C.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긴급 보고서 작성에 들어갔습니다. 제목은 AI 시대 한미동맹의 전략적 중요성 관세 정책 재검토 보고서였습니다. 밤새워 50페이지 분량의 상세한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이랬습니다. 한국의 HBM 메모리 없이는 미국 AI 산업 발전 불가능. 미국 국방 시스템의 60% 이상이 한국 반도체에 의존. 관세 부과 시 미국이 더 큰 피해를 볼 가능성. 한미 협력 강화가 중국 견제의 핵심 전략. 2025년 3월 24일 오전 10시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 저는 긴장한 마음으로 트럼프 대통령 앞에 앉았습니다. 로버트, 한국에서 뭘 봤길래 이렇게 급하게 보고하자고 하는 거야? 대통령님, 정말 중요한 발견을 했습니다. 한국의 관세를 부과하면 오히려 미국이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한국 놈들이 우리 기술 훔쳐서 떼돈 벌고 있는데. 대통령님,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펼쳤습니다. 현재 챗GPT, 클라우드, 제미니 등 모든 AI 서비스가 한국산 HBM 메모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HBM을 전 세계에서 만들 수 있는 회사가 딱 두 곳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입니다. 그럼 우리가 관세를 부과하면 챗GPT가 멈춥니다. 구글 AI도 멈추고 마이크로소프트 AI도 멈춥니다. 미국 AI 산업 전체가 마비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얼굴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그런 중요한 걸 왜 아무도 나에게 말하지 않았어? AI 붐이 너무 빨리 일어났습니다. HBM이 이렇게 중요해진 건 최근 2년 사이의 일입니다. 다음으로 국방 관련 자료를 보여드렸습니다. 대통령님, 더 심각한 건 이겁니다. F-35 전투기, 이지스 구축함, 핵잠수함. 모든 핵심 무기 체계에 한국산 반도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뭐라고? 우리 군사력이 한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말인가? 정확합니다. 관세를 부과하면 우리 국방력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럼 중국 견제는 어떻게 하지? 바로 그겁니다. 대통령님. 중국을 견제하려면 한국과의 동맹이 더욱 중요합니다. 저는 새로운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한국과 협력해서 중국을 따돌리는 겁니다. 한미일 반도체 동맹을 구축하는 거죠. 삼성과 SK를 미국으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텍사스와 애리조나에 더 큰 공장을 짓게 하고 핵심 기술을 미국에서 개발하게 하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럼 일자리도 늘어나겠네? 그렇습니다. 최소 10만 개 이상의 고급 일자리가 창출될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완전히 소외되겠죠. 최첨단 반도체 기술에서 영원히 뒤처지게 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그럼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봐. 이미 준비했습니다. 한미 AI 반도체 파트너십 협정을 체결하는 겁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삼성, SK의 미국 투자 확대 총 500억 달러. 한미 공동 AI 반도체 연구센터 설립. 중국 배제한 반도체 공급망 구축. 기술 표준 공동 개발. 이렇게 하면 중국은 영원히 따라올 수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좋아. 바로 추진해보자. 그럼 관세 계획은? 당연히 철회야. 대신 한국과 더 긴밀하게 협력하자. 저는 마침내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오후에는 국무장관, 국방장관, 상무장관과 긴급회의를 가졌습니다. 모든 장관들이 제 보고서에 놀라워했습니다. 로버트, 정말 한국이 이렇게 중요했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완전히 놓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상무장관도 동의했습니다. 맞아요. 실리콘밸리 기업들도 계속 같은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제대로 듣지 않았던 것 같아요. 국무장관이 정책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한국을 최우선 파트너로 대우하자. 중국 견제의 핵심 축으로 말이야. 모든 장관들이 동의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김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준아, 성공했어.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히 마음을 바꿨어. 이제 한국과 협력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꾸기로 했어. 김민준이 기뻐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고마워, 로버트. 내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야. 아니야. 팩트가 워낙 명확했어. 누가 봐도 협력이 답이었어.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아들 제이슨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제이슨, 아빠가 한국에서 정말 놀라운 걸 봤어. 뭐요, 아빠? 내가 매일 쓰는 챗 GPT가 모두 한국 기술로 돌아가고 있었어. 제이슨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말요? 그럼 한국이 정말 대단한 나라네요. 그래. 아빠가 한국에 대해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 앞으로는 한국과 친하게 지내야겠어요. 그래야지. 우리는 친구가 되어야 해.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저는 지난 일주일을 되돌아보았습니다. 한국에 대한 편견에서 시작된 제 시도, 행, 계속, 편집, 여정이 결국 두 나라의 미래를 바꾸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진짜 한미동맹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것입니다. 새로운 시동맹 대회 2025년 6월 15일 워싱턴 D.C. 백악관 로즈 가든. 역사적인 순간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한미 AI 반도체 파트너십 협정 체결식이 전 세계의 주목 속에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한국 대통령이 나란히 서서 협정서에 서명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감격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3개월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오늘은 한미동맹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함께 AI 혁명을 이끌어가겠습니다. 관중석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김민준을 찾아 눈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도 같은 감격이 어려 있었습니다. 20년 만에 우리는 진정한 파트너가 된 것입니다. 협정의 주요 내용은 정말 혁신적이었습니다. 삼성전자가 텍사스에 500억 달러를 투자해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애리조나에 300억 달러를 투자해 차세대 AI 메모리 생산기지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총 15만 개의 고급 일자리가 미국에 창출될 예정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한미 공동 AI 연구센터 설립이었습니다. 실리콘밸리와 한국의 판교가 하나로 연결되어 차세대 AI 기술을 공동 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협정 체결 후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이 협정으로 중국의 AI 굴기를 완전히 차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과 함께라면 우리는 어떤 도전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한국 대통령도 화답했습니다. 한미 동맹이 AI 시대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입니다. 상호 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함께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체결식이 끝난 후 저는 김민준과 함께 조용한 곳에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민준아, 정말 믿기지 않아. 우리가 해낸 거야. 그래. 20년 전에 이런 날이 올 줄 누가 알았겠어. 김민준이 감회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 내가 한 말 기억해? 한국은 절대 인류가 될 수 없다고 했잖아.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무식했구나. 그때 내가. 한국이 이미 인류를 넘어서 초인류가 되어 있었는데. 아니야. 그때 그 말이 있었기에 오늘이 있는 거야. 편견과 오해를 극복하고 진정한 파트너가 되는 과정이 더 소중한 것 같아. 6개월 후인 2025년 12월 협정의 첫 결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텍사스 오스틴에 건설 중인 삼성 공장에서 첫 AI 칩이 생산되었습니다. 이 칩은 기존보다 10배 빠른 AI 연산이 가능한 혁신적인 제품이었습니다. Made in USA with Korean Technology. 칩에 새겨진 이 문구가 새로운 시대를 상징했습니다. 애리조나 SK하이닉스 공장에서도 차세대 HBM5 메모리 양산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메모리로 GPT-6, 클라우드-5 같은 차세대 AI 개발이 가능해졌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한미공동연구센터의 성과였습니다. 실리콘밸리와 판교를 실시간으로 연결한 가상연구소에서 AGI 인공일 반지능 개발에 성공한 것입니다. 인간 수준의 사고가 가능한 진정한 인공지능이 탄생한 순간이었습니다. 중국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한미동맹 강화에 크게 당황하며 여러 대응책을 내놓았지만 이미 기술 격차가 너무 벌어진 상태였습니다. 특히 HBM 기술에서는 5년 이상 뒤처져 있어서 따라잡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2026년 1월, 저는 가족들과 함께 한국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관광이 아니라 한미 AI 포럼 참석차였습니다. 아들 제이슨도 함께 갔는데 한국의 기술력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아빠, 한국 정말 대단해요. 여기가 진짜 미래 같아요. 제이슨이 삼성 디지털 시티를 보며 탄성을 질렀습니다. 그래, 아빠도 이제야 제대로 알았어. 편견 없이 보면 진실이 보이는 거구나. 서울에서 김민준과 마지막 만남을 가졌습니다. 한강공원을 산책하며 지난 1년을 돌아보았습니다. 로버트, 이제 정말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것 같아. 그래, 한미동맹이 이렇게 강해질 줄 몰랐어. 무엇보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진정한 친구가 된 게 가장 큰 수확이야. 김민준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20년 전 하버드에서 처음 만났을 때는 상상도 못했지. 그때는 정말 어리고 오만했어.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워.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더 큰 교훈을 얻었어. 편견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진정한 파트너십이 얼마나 소중한지. 김민준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다음 세대들은 편견 없이 협력할 수 있을 거야. 그래야지. 제이슨도 한국을 정말 좋아해. 나중에 한국에서 유학하고 싶다고 하더라. 해질녘 한강에서 바라본 서울의 스카이라인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롯데타워와 63빌딩 사이로 석양이 지면서 도시 전체가 황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로버트, 앞으로도 계속 협력하자. 김민준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는 이제 진정한 파트너니까. 저는 그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2026년 여름, 한미 AI 반도체 동맹의 성과가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공동 개발한 차세대 AI 칩이 중국을 완전히 따돌렸고 유럽과 일본도 한미 동맹에 합류하고 싶어 했습니다. 무엇보다 저에게는 개인적인 변화가 더 큰 의미였습니다. 편견을 버리고 진실을 받아들이는 용기, 그리고 적이라고 생각했던 나라와 진정한 파트너가 되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제이슨은 결국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대학에서는 AI 공학을 전공하기로 했습니다. 한미 협력의 상징적인 차세대가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때로는 편견을 버리는 것이 가장 큰 용기다. 그리고 그 용기가 두 나라의 미래를 바꾼다. 이것이 제가 이긴 여정에서 얻은 가장 소중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로버트 체이스의 놀라운 변화와 한미 동맹의 새로운 가능성을 담은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픽션이 아닙니다. 2025년 현재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AI, 반도체 패권 경쟁과 한미 관계의 현실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챗GPT, 갤럭시 스마트폰, 그리고 수많은 AI 서비스들이 모두 한국의 기술력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편견을 버리고 진실을 받아들이는 용기, 그리고 경쟁이 아닌 협력으로 더 큰 미래를 만들어가는 지혜. 이것이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댓글도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한미 관계의 미래를 어떻게 보시나요? AI 시대의 우리나라의 역할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나눠주세요. 구독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저에게는 정말 소중합니다. 무료 구독으로도 충분하니 꼭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감동 스토리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해외 감동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